자,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자, 자유시장경제론자, 자본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나 자유시장경제주의나 자본주의는 거기에 있는 룰을 지켜가면서 그 룰 하에서 각자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팔고 노동력이든 물건이든 그리고 그걸로서 또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 안 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습니다. 금융도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모두가 힘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해졌습니다. 강한 사람은 이제는 정치를 밑에 두고 정치를 조종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을 슈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약자에게는 핸디캡을 보완해서 공정한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경제가 필요하다. 강자들만의 자유시장 경제는 그것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강자를 위한 경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존속될 수가 없다. 한국에서 삼성이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누군가는 거기에 집이나 거기에서 노는 컴퓨터나 거기에서 노는 TV나 거기에 갈 수 있는 병원비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는 어쨌든 모두가 수요와 공급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수요가 없어지면 아무리 공급을 해도 대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국민의 다수가 가난해지면 그 나라는 아주 항구적으로 적은 소비와 과다한 공급에 의해서 디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경제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쭉 해온 겁니다. 적어도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있는 사람,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적당히 사회에 불만만 표시하고 모든 책임을 정치로 전가하고 강자들에게 욕만 해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그것은 정의로운 경제가 아니다. 하지만은 샌더스 말처럼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데도 기초적인 삶이 이루어질 정도도 안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정의라는 것은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이클 샌델의 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동체주의에 입각해서 다수의 공리주의와 그걸 지향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조건 양적인 다수, 질적인 다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의 성과 미덕을 쌓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하루에 6,030원이죠. 6,000원 받는 사람이 8시간 일하면 48,000원입니다. 그러면 5일간 일하면 얼마입니까? 5만원이다 치고요. 5일간 일하면 25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일하면 얼마입니까? 토일을 빼고요. 일주일에 40시간씩 125만원입니다. 그러면 125만원이 최저임금이라면 우리가 이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저축도 전혀 불가능하다면 그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최저임금을 쓰는 사업자들이 다 영세해서 못 올려준다?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근로장려세를 넣어줘서 최저임금을 올려가겠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발표한 2020년 20대 국회까지 기초목표는 8,000원, 최대한 9,000원이 되도록 해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국에 이 생활임금을 영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1시간당 15,000원 넘도록 하겠다. 또 미국에서 지금 최저임금 12불을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7.25불인데 각 지자체에서 15불을 갖다가 현실화하는 데도 생기고 있다. 샌더스도 15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최저임금 15불을 해간다면
한국은 미국과는 경제력에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미국이 15불이라면 한국은 적어도 한 8불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사회주의자고 좌파고 좌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매도를 합니까?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들입니까? 미국의 시애틀시나 샌더스가 다 빨갱이입니까? 오바마가 빨갱이입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형성해놓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 최저임금을 깎으려고 드는 것은 잘못이고요. 사용자는 나는 얼마 더 부담하겠다. 근데 정부가 얼마 더 부담해라. 더 나아가서 진짜 영세 사업자들은 나는 이것밖에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부가 그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조정을 해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저보고 좌파라는 데 대해서 민감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매도거든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조질 때 누구는 빨갱이다, 누구는 좌파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이요. 가장 조지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면 좌파들은 거구라고 또 낙인을 찍죠. 저는 얼마 전까지도 거구였고요. 지금은 또 저보고 좌파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구이자 좌파입니다. 이런 게 성립이 가능합니까? 자, 최저임금에 대해서 미국에서 시급 15달러 운동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코웃음을 쳤다. 동료들조차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뉴욕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시급 8달러를 받고 일하던 몇몇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변을 설득했다. 이제는 변해야 된다. 그들의 메시지가 조금씩 공감을 얻었고 2012년 11월 시급 15달러 쟁취를 위한 서막이 올라서 200여 명의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이 뉴욕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때만 해도 1달러 인상조차 불가능하다는 패스트푸드 업체를 향해 임금을 2배로 인상하라고 그들의 외침이 있었는데 공허해 보였다. 자, 7.25불을 받는 사람이 15달러를 인상하라면 2배죠. 2배가 넘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남들이 터무니없다고 말한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주 초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주 의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2018년까지 뉴욕시 전역에 교외 지역은 2021년까지 시급 1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하기로 의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역이 경제에서도 핵심인 지역이 뉴욕하고 LA 아닙니까? 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하고 뉴욕 주가 최저임금 15달러를 몇 년 안에 쟁취하겠다고 의회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큰 두 주의 이런 결정은 곧바로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뉴저지, 콜로라도, 메인, 워싱턴주 등이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성과가 가시화하자 3년 전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감격을 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KFC 매장 종업원은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시급 7.25달러를 받으며 일주일에 80시간을 온종일 걸렁기름과 달궈진 그릴 속에서 일했지만 내 가족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에 80시간이면요. 평균 근로시간의 2배를 일한 겁니다. 하루에 16시간을 5일간 일을 해야 80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80시간을 일하는데도 가난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는 11월 첫 집회에 참여하면서 징고나 해고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7.25달러로 살 수 없다. 외치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KFC 등 패스트푸드 종사자들로부터 시작된 시급 15달러 쟁취 운동이 이제는 언론에서 파이트 포 15 그러니까 15달러를 위한 싸움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네이션와이드 보험, 페이스북과 피츠버그의 최대 병원 체인의 종업원들도 최저임금 15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5달러 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종사자 국제연대의 메리 헨리 회장은 15달러 운동은 요구를 기준으로 바꾸어 놨다.
처음에는 막연한 목표였죠. 희망사항이었고 이제는 15달러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싸움은 얼마나 빨리 이것을 얻어내는가에 달려있다. 뉴욕타임스는 조롱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가라는 분석의 기사에서요. 전통적인 노조운동이 태조하는 시점에 15달러 운동의 성과는 매우 놀랍다며 한 도시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미국 150개 주요 도시를 휩쓸고 대학생과 도심 근로자, 건물 경비원과 보모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지지를 끌어내면서 수십 년 이래 미국 최대의 노동운동이 되었다. 미국의 노동운동의 역사에 이만큼 정치를 한 것이 없을 겁니다. 지난주 비노조 교사들이 교원노조의 노조비 강제 징수에 반대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이 4대4 동수 판결을 내려 노조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간신히 미국의 공공노조의 숨통을 살려놓긴 했지만은 미국의 노동운동은 이미 한물 가버렸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우리는 노조원도 아닌데 왜 노조비 떼냐 이 이야기죠. 미국 민간 분야의 노조 가입률은 6.7%에 불과하고 인디애나, 미시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2011년 이후 반노조 관련 법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조지타운 대학교 역사학과 마이클 커징 교수는 NYT에서 여전히 친노동자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불평등이 오늘날 최대 이슈이며 15달러 운동은 60년대 초반 시민권 운동과 같이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목전에 둔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입장을 말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자, 트럼프고 샌더스고 힐러리고 이 문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5천만 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들이 15달러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치관 조사를 주로 하는 공공종교연구소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59%의 미국인, 특히 민주당원의 84%와 무당파층의 58%가 15달러 운동을 지지하고 공화당은 32%만이 지지한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던 버니 샌더스는 최저임금이 15달러를 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물론 최저임금 15달러에 반대하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은 온라인 쇼핑 경쟁자들과 이렇게 경쟁해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데 시급이 2배가량 올라가면 버틸 수 없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이 15달러가 현실화되면 최소한 5에서 10%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한국에도 그러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인간대 자동화로의 변화가 더 촉진될 거고 각종 상품 가격 인상을 유발할 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면 라이시 버클리 대학교 교수는 일부 가격 인상이나 자동화 진전 등은 예상할 수 있겠지만 고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향상하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15달러 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자, 그걸 감안하고도요, 일단 사람이 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15달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안에 15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한국의 워킹푸어, 일을 하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그건 뭔가 하면 비정규직이거나 한마디로 일용직으로, 안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로서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워킹푸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워킹푸어, 지금 한번 실상을 봅시다. 일본에서요, 한 15년 전에 이 워킹푸어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워킹푸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워킹푸어라는 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적은 소득으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직장인 10명 중에 8은 스스로를 워킹푸어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여성은 80.9%가, 남성은 73.5%가 워킹푸어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자, 직장인이 워킹푸어가 된 원인 1위로 적은 연봉을 72.3%를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물가, 빚,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워킹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연봉 인상이 43.8%고요. 정부 제도 개선이 21.9%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워킹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연봉 수준은 얼마냐? 이렇게 한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4,077만원으로 집계 되었는데요. 스스로 워킹푸어라고 밝힌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2,763만원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1,314만원은 더 받아야 워킹푸어를 면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54.1%는 워킹푸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요. 이렇다 보니 직장인의 94.9%가 이직을 고민하거나 실제 이직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멀쩡해 보여도 10명 중에 8은 자기가 워킹푸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일부 이 임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직장인들의 월급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착시 현상을 낳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낮다는 겁니다.